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토요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1997년에 개국한 한미TV가 올해로 창사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본사 배명화 사장의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한미TV가 창사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97년 3월 31일 공중파 채널 28로 개국해 여러분과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달다면 달고 쓰다면 쓴 이민 생활의 10년을 여러분과 동고동락한 셈입니다. 과거에는 조간신문의 잉크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과 더불어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듭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세로 봤을 때 보통 10년 이상 텔레비전과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과히 적지 않은 시간이죠. 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 단 하루도 방송 없이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미TV는 미주 한인 동포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24시간 공중파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동반자로 하루도 쉬지 않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미주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뉴스 930, 다양한 시사 교양 콘텐츠를 알차게 엮은 뉴스 매거진을 포함해 KBC 응접실, AN 뉴스 등 다채로운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미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알 권리에 부응해 시카고와 한인사회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하는 유력 방송 언론으로 자리매김했고 다양한 시사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정감 어린 친구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아울러 한미TV는 한국어권 방송과 더불어 아시안 아메리칸 네트워크를 구축해 방송 영역을 더욱 넓혀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익사이팅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미국 사회에서 보다 영향력 있는 방송으로 저변을 확대하며 미국 사회의 폭넓은 시청자층을 수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 월드와 제휴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영어 자막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을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미TV에서 방송되는 드라마에 대한 시카고인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드라마 동호회를 조직해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는가 하면 한국 문화를 더 알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도 늘고 있습니다. 이는 이만큼 본 방송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한미TV는 첨단 디지털 방송 시대에 발맞춰 도약하고 있습니다. 첨단 컴퓨터 방송 장비로 방송 제작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우수한 방송 인력을 보강해 방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콘텐츠를 개발해 보다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미TV는 창사 10주년을 맞이해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카고 노래자랑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특집 방송 프로그램은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재밌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뉴스 매거진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진행자와 더불어 더욱 알찬 코너와 볼거리 그리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한미TV는 앞으로 보다 알찬 방송으로 거듭날 것이며 다양한 사업을 위해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 더 큰 희망을 가지고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미TV가 개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케이블 방송으로 시작해 24시간 공중파 방송 체계를 구축하고 2009년 디지털 방송을 대비해 채널 41로 거듭나기까지 한미TV는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정민철 기자입니다. 한인 해외 동포방송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한미TV가 개국 10년을 맞았습니다. 1989년 2시간 렌트로 케이블 방송을 시작한 한미TV는 1997년 3월 31일 공중파 채널 28 사용 허가를 받고 역사적인 개국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가시청권으로 시카고와 중서부 지역의 한국 소식과 함께 주류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의 동향을 발빠르게 전하는 언론 매체로 성장해온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선 저희 한미방송을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방송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의 주류 방송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본격적인 24시간 방송 체제를 구축한 한미TV는 디지털 방송 시대를 대비해 2005년 12월 클래스 A 등급인 채널 41으로 채널을 변경했습니다. 채널 변경 후 한미TV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방송 출력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한미TV는 넓은 가시청 지역을 확보하는 수평 출력이 150kW ERP, 보다 선명한 화질과 음질을 위한 수직 출력은 255kW ERP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가시청 지역도 북쪽으로는 먼덜라인과 리버티빌, 서쪽 지역은 엘진과 오로라를 넘어 플레인필드와 크리스탈 레이크, 남쪽으로는 올랜드파까지 대폭 확대됐습니다. 미디어 매체로서의 참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참 시카고에 사는 우리 소수민족으로서도 궁지도 참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참 우리 한미TV가 대해 주신 것을 참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새로운 정보도 바로바로 전해주고 또 우리 노인네들 심심한데 볼거리 많아서 좋고 여러 가지로 고맙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We wish you the best for the next 10 years, the next 20 years, and I hope your station grows and is able to add more programming. I hope the best for KBC. 미주 한인 동포 방송사로는 유일하게 공중파 24시간 방송을 송출하고 시카고 아시안 민족 가운데서도 한미TV만이 공중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인 커뮤니티의 큰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청자들의 안방에 감동과 환희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해온 한미TV가 한인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언론 매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KBC 뉴스 정민철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뒤에 뉴스 계속됩니다. 어젯밤 아파트 발코니에서 이웃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의 담당 경찰국은 어제 오후 2시경 3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으로 66세의 노인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용의자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에게는 $300만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경찰 특공대와 7시간 이상 대치했으나 결국 경찰의 설득에 따라 폭력 사태 없이 순순히 체포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살해 동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가족과 이웃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28세의 용의자 허버트 탐스는 6pt 3인치, 280파운드의 건강한 체구로 고교 재학 당시 촉망받는 풋볼 스타였으며 지난 1996년에는 전국 고교 레슬링 챔피언에 오르는 등 스포츠 스타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CTA 브라운 라인의 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출퇴근 시간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5억 3천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교차철로의 확장을 통해 열차의 혼잡률을 오는 2009년까지 25%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CTA 측은 벨몬트와 플러튼이 4개의 교차철로 중 1개의 철로가 우선 폐쇄될 것이라며 하지만 새로운 교차 신호 시스템을 이용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인근 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차 이용객들은 불과 공사 시작 이틀 전에 보수공사 일정을 통보하는 것은 당장 다음 주부터 큰 혼잡을 불러오게 할 것이라며 이용객들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사 시작 전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레드라인과 퍼플라인 이용객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일부 구간은 출퇴근 시간이 평소 2배 이상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A 열차는 하루 평균 18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영주권 발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영주권 쿼터를 각각 7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가족 이민은 현재 연간 쿼터의 2배, 취업 이민 쿼터 역시 5배 대폭 확대되면서 적체 현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개혁안은 가족 이민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현행 이민법을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의 동등 비율로 조정해 극심한 적체를 없애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이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고학력과 숙련 기술자들을 우대하는 점수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현행 연간 14만 개의 쿼터를 70만 개로 확대하되 연차적인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전문직 기술자들에게는 특혜를 부여하되 3D 업종을 지탱하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에 대한 영주권 쿼터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족 이민이 3순위와 4순위, 추첨 영주권 제도는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카고의 제조업 활동이 2년 만에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는 제조업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제조업 지수 PMI가 61.7%를 나타내면서 전달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가의 예상치인 50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4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2월 PMI보다 13.8% 상승하면서 39년 만에 최고의 전월 대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기록적인 상승폭은 3월 신규 주문이 2월의 48.7%에서 72.2%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시카고 제조업 지수는 작년 11월 경기 위축의 기준점인 50을 밑돈 이후 올해 들어 2달 연속 다시 50 이하를 기록하면서 경기 위축의 우려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제조업 지수 PMI는 50을 넘어서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워싱턴주 북쪽에 위치한 벨링햄을 방문해 한국전쟁 당시 싸운 와컴 카운티 출신 참전용사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시애틀 코엠TV 윤재준 기자입니다. 벨링햄 빅락 주화공원 내에 위치한 한국전쟁 어린이 기념 오각장에서 진행된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전사에서 돌아오지 못한 12명의 영혼을 달래는 너미 인디안 부족들의 전통 춤과 노래로 시작됐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자신도 참전 용사이며 기념관을 설립한 조지 드레이크 박사를 비롯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광주시를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광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조지 드레이크 박사님을 비롯한 미국에 참전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희생했던 분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박 시장은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탑에 헌화했으며 너미 인디안 부족 출신으로 현재 생존하고 있는 2명의 참전 용사들에게 전통 인디언 의식인 담요를 몸에 둘러주는 의식도 진행됐습니다. 또 참전 용사의 미망인인 89살 메리 케이기 여사는 박 시장에게 자신이 아껴오던 전통 인디언 북을 전달하면서 행운을 기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significant meaning is that the people of Korea are showing their appreciation for those who served and those who died in the Korean War. 와컴 카운티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400여 명이 참전해 이 중 12명이 전사했으며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탑이 빅락 조각공원에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던 겨울철 거리 주차 금지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4개월간 제한됐던 새벽 3시부터 7시까지의 도로변 주차가 허용됩니다. 겨울철 거리 주차 제한은 원활한 눈 제거 작업을 위해 적설량을 기준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도로변 주차를 제한하는 시행령입니다. 거리 주차 제한은 시카고시의 12개의 주요 도로를 포함해 시카고시를 중심으로 107마일 반경 거리에서 시행되며 눈이 2인치 이상 내릴 경우 500마일 반경 지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도로변 주차를 제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거리 주차 전 반드시 거리 주차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시카고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2도를 기록했고 습도는 75%, 바람은 남동풍이 평균 14마일대로 불었습니다. 오늘 밤 시카고는 늦은 밤부터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1도가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시카고 날씨입니다. 4월의 첫날인 일요일,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예고됐습니다. 비올 확률은 30%입니다. 낮 최고 60도, 최저 기온은 46도가 예보됐습니다. 2일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64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가 예상됩니다. 3일 화요일,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7도, 최저 기온은 36도로 다소 떨어진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시카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15분입니다. 이상으로 KBC 뉴스 930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